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고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오늘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들이 30년 연구 끝에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단 3가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지금 당장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60세 이후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그 진짜 원인입니다. 둘째, 그 원인을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영양소입니다. 셋째, 언제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10배는 달라지는지 그 방법입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혜민 씨, 66살의 전직 무역회사 임원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어깨가 쫙 펴져 있고 악수가 힘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순간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밤새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십니다. 홍삼도 먹어보고 녹용도 먹어봤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금세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홍삼이나 녹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밥을 드시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연료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엔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이라는 연료를 위치로 바꿔주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없으면 연료는 가득한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조사 결과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비타민 B12 결핍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밥도 먹고 고기도 드시는데 왜 부족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위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음식 속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강한 위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30에서 40% 수준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비타민 B12는 단백질에 단단히 붙은 채로 그냥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더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 약들이 당장의 불편함은 덜어줄지 몰라도 위산이라는 공장의 문을 통째로 닫아버립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위산 억제제를 2년 이상 복용한 환자의 78%에서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78%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전 대화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다리가 저리고 손발의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 연구팀은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인의 3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3배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연구팀이 알려준 3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타민 B12 단일 제품을 드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약국에 가서 비타민 B12 단일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1000마이크로그램짜리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 안에 B12가 들어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B12 양은 60대 이후 몸에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흡수율이 이미 20% 이하로 떨어진 몸에 그 미미한 양으로는 아무리 드셔도 결핍된 몸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000마이크로그램 단일 제품이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쌓여서 독이 될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아침에 텅 빈 공장에 제일 먼저 점화 플러그를 켜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에너지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잠이 와야 할 시간에 에너지 공장이 가동되면 밤새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을 저녁에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눈 떨릴 때 먹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낮 동안 과부하 상태로 달려온 신경계를 진정시켜 이제 쉬어도 됩니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온종일 긴장했던 어깨와 등과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깨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은 마그네슘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보충한 그룹에서 수면질이 42% 향상되고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늘어났습니다. 단 8주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하루 400mg이 적정량입니다. 하지만 처음 일주일은 200mg에서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인 것은 피하십시오. 흡수율이 고작 4%입니다. 약사님께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을 주실 겁니다. 이것들의 흡수율은 80%가 넘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들기름 1숟가락을 더하십시오. 들기름이요? 그냥 나물 무침에만 쓰던 그것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해외에서 비싸게 파는 오메가3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기름 1숟가락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강력합니다.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서 매일 들기름 1숟가락을 드신 그룹은 12주 후 혈관 염증 수치가 35% 감소했고 혈액 점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들기름은 아침에 비타민 B12와 함께 드십시오.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볶음 요리에 넣으시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반드시 완성된 음식에 뿌려서 드십시오. 나물이나 밥에 살짝 뿌리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한 술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덮니다. 들기름으로 혈관 통로를 깨끗이 청소해서 에너지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전달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깊이 이완시켜 숙면을 취하고 다음 날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엔 켜고 저녁엔 충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정혜민 씨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작하신 지 6주 후에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깨가 다시 펴져 있었고 악수가 힘찼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아침에 눈 뜰 때 기대가 됩니다.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안아달라는데 이제 번쩍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눈가에 맺힌 것이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비타민 B12와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3개월의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몸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마이크로그램. 둘째,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 셋째, 저녁에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 200에서 400mg.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비싼 병원 치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동네 약국 선반에서 그리고 부엌 찬장 안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가족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